네, 2026년이 되면서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마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줄어든 매출 때문에 고민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매출이지만 계속 블로그를 붙잡고 있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크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6년간 브랜드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로직 업데이트를 겪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도의 변화는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고 나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 블로그로 마케팅을 하는데 고민이 많으시다면 잠시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이버 로직의 변화로 인해 방문자 수가 감소했다 입니다. 자, 기존에 블로그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공식처럼 이어져 오고 있던 상위 노출 방법이 있다는 걸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해야 되고 사진을 몇 장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요. 하지만 작년 12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로직의 변화에 따르면 이런 단순한 공식에 따른 상위 노출 방법이 더 이상은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네이버는 통합 검색 영역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면 지금은 외부 사이트부터 카페, 지식인 등등등 온갖 검색 결과를 모두 보여주는 통합 검색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이버가 운영하는 서치앤테크 블로그를 보면은 AI를 검색 엔진에 적극 도입하면서 문서의 퀄리티를 더욱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데이터를 잘 가지고 있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에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딱 잘라서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네이버가 플랫폼으로 살아남기 위해 검색자의 의도에 맞게 더욱 정밀하고 세밀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블로그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은 뒤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전에는 블로그만 보여주다가 지금은 온갖 외부 사이트, 지식인, 카페 등등의 결과까지 모두 보여주니 블로그 방문자 수나 트래픽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신뢰도 중심으로 노출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어떻게 쓰냐가 정말 중요해져서 단순히 키워드를 몇 번 반복하고 사진을 몇 개 넣고 이러한 공식으로는 정확히는 이제 공식만으로는 노출이 조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AI 브리핑의 등장인데요. 요즘에 네이버에서 네이버 메이트로 1년에 약 200억을 투자할 만큼 강하게 밀고 있는 부분인데 구글과 비슷하게 특정 검색을 했을 때 결과에서 AI로 브리핑을 해주면서 검색자가 원하는 답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구글과 경쟁을 하기 위해 네이버가 선택한 방법이고 AI 경쟁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데이터와 여러 학습을 진행하고자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것도 블로그의 트래픽을 줄여버리는 원인 중 하나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블로그에 들어와서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정보를 습득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위에 브리핑 나오는 데에서 정보를 얻어가니까 블로그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방어책으로 네이버 웨이트를 운영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블로거들 그리고 이제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줄어들고 나아가 블로그에 읽게 만들고 더 읽게 만들고 이렇게 블로그에서 계속 돌게 하면서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둘 다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다양한 변화가 있지만 블로그 마케팅을 힘들게 하는 핵심 변화는 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검색어 그리고 AI가 등장한 거.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에 맞춰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 블로그의 본질로 돌아가면 된다 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네이버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의 한 플랫폼이라 생각을 하시고 또 그게 맞기도 하지만 네이버의 본질로 들어가면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과는 이제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왜 이용을 할까요? 네이버 자체로만 보자면 쇼핑이나 파워링크나 이런 다양한 부분도 있지만 블로그를 이용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검색을 하기 위해서인데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나아가 서비스나 상품을 결정하는 그러한 종류의 상품과 서비스를 고관여 상품 서비스 라고 하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이제 애초에 통에 들어오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고관에 굉장히 핏이 잘 맞는 채널입니다.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제가 키워드랑 글 작성으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지역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유치원에 올 잠재 고객분들은 결국에 이제 4세에서 7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일 텐데요. 이런 분들이 네이버에 아이 잘 키우는 방법 같은 이제 굉장히 안 구체적인 검색을 하실까요?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대중적인 주제들은 사실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훨씬 많이 사용이 되고 소비가 되고 있고 고관여는 이런 대중적인 것과는 반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정보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고관여는 사실 비대중적인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아이 잘 키우는 방법 이런 주제보다는 혹은 키워드보다는 4세 남자아이 식사 예절 교육하는 법 뭐 같은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키워드로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도 뭐 4세 남자아이는 아직 미성숙하니 반복 숙달로 연습을 시켜서 식사 예절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너무 당연하고 대중적인 답변보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아이를 가르치면서 겪은 경험과 에피소드를 담아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잡고 글을 작성하면 노출도 잘 될까요? 네, 잘 됩니다.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런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리고 고관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AI 브리핑이 잘 안 나오고 통합 검색 영역에서도 블로그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AI나 웹사이트, 뭐 지식인, 카페 이런 것보다는 블로그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긴 호흡의 컨텐츠를 담기에 제일 적절하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도 이러한 채널을 네이버에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제 방문자 수나 트래픽을 극적으로 늘리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방문자 수랑 매출이 직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24년에 인하우스 브랜드 블로그 마케터로 연에 7억 원의 매출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때도 1방문자 수가 2에서 3천 명 정도였지만 월에 1억에서 1억 5천까지도 매출을 만든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최적부를 이용하긴 했는데 방문자 수는 굉장히 낮았죠. 그럼에도 매출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방문자 수랑 매출은 사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블로그는 애초에 고관여를 위한 채널이기 때문에 방문자 수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비대중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대신에 찐 경험, 구체적인 사례, 전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환은 상대적으로 쉽게 됩니다. 애초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만 들어와서 설득하기도 쉽고요. 네이버도 이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온갖 키워드에 뭐 AI 브리핑, 웹사이트 마구잡이로 노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대중적인 영역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경험담이 훨씬 필요하니까요.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블로그 마케팅 이야기를 많이 전달해보도록 할 텐데요. 글 작성법이나 키워드 고르는 방법 등등등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